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다. 힘든 걸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 날씨 이 정도 가지고 덥다고 그냥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래 봐야 뻔할 뻔짜야 그런 새끼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너네들 지금 니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알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건 못 알아먹어요. 나중에 쓰나미를 맞아봐야지 정신 차리지. 37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은 이게 어느 부분이냐. 수능을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몇 번 보기 했기 때문에 몇 번 봐봤을 거야. 37, 38, 39, 40번은 어떻게 보면 손도 못 대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돼. 왜? 내가 얘기했잖아. 뒤쪽에 있는 문제 풀고 넘어와서 좀 껄떡 29번부터 32번까지 좀 깔짝대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마음이 급해서 대충 보고 다 찍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짚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 풀 때의 리딩 방법과 분석할 때의 리딩 방법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문제 풀 때는 느낌이나 직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문제를 분석할 때는 느낌이나 감정, 감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철저하게 해석과 논리로 검증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하는 것도 감정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느낌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37번 보겠습니다. 순서를 배열하는 거죠.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에서 교과서 내용이 다음 중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그런 문제들하고 이런 문제는 그냥 아예 그냥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최초로 만들게 한 것이 바로 이 수능의 이 모델이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With no horses available. 자, 거기에 쉼표가 쳐지죠. 자, with 동그라미, no horses 동그라미, available 동그라미. 자, 이것은 with가 뒤에 명사가 나오고 그 명사에 대한 설명까지 나오는 일종의 with 분사구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문법책에서 분사구문 다 하고 with 다음에 명사하고 분사가 나왔던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야. 이 with는 뭐뭐 한 채로 이런 뜻이죠. 뭐뭐 한 채로. 물론 해석이 다양하게 되지만 어떠한 말도 available 뜻이 뭐예요? 이용 가능한 그런 뜻이죠. 어떠한 말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이때 얘네들은 말이 없었어요. 어떠한 말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뜻입니다. The Inca Empire. 이 내용이 잉카 제국이라고 들어봤지? 남아메리카에서 번성했던 마추픽추인가 뭐 하는 그 제국.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럴 때 좋습니다. 자, 잉카 제국은 excelled. 자, excelled라는 단어 밑에는 그냥 be good이라고 써. be good. be good에 달죠? 뭐뭇을 잘했다. 원래 excel 하면은 능가하다, 더 잘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뭘 잘해? delivering messages on foot. 자, on foot은 말을 타고 가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가서 전하는 건 더 아니죠. 사람들을 걸어가거나 뛰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소식을 전하게 하는 그 일종의 의사 전달 시스템, 그것을 잉카 제국은 매우 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주제문을 문장 앞에 드린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상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주어진 내용을 하고 원래 같은 경우는 A, B, C의 첫 문장을 해석을 해가면서 느낌이 자연스러우면 계속 읽어 나가고 하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해볼게요. A번 봅니다. When a messenger neared the next hut. 메신저는 여기서는 우리가 뭐 메신저 왔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좀 전문적으로 전령이라 그래요. 군대 가면 전령이 있거든.
자, 근데 그 전달하는 사람이 neared the next hut. 자, neared라는 단어. near가 가깝다라는, 가까운이라는 우리 그 전치사죠. 맞지?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영어는요, 특정한 단어가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단어들을 다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고 그거를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외우면 너무 비효율적이야. 문장을 봐서 아, 이게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구나라는 그런 감을 알아차려야 돼요. 자, 전령이 next hut. 자, hut이 뭡니까? hut은 오두막집입니다. 다음 오두막집에 가까이 왔을 때 he began to call out. 그는 뭘 해? 그는 불러요. 뭘 부르겠어? And repeated the message 3 or 4 times. 3번, 4번 소리를 따라합니다. 소리를 계속해서 냅니다. 메시지를 소리를 냅니다. 전쟁 났어, 전쟁 났어, 전쟁 났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 하기 위해? 누구에게? 자, 뒤에 to 앞에 있죠. to 앞에 끊어보세요. The one who was running out to meet him.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기에 있는 힘은 아까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달려 나오는 또 다른 전령에게 소리를 지른 거야. 야, 나 왔어. 그러니까 너 왔냐? 그러면서 저기서 막 달려와. 그러면서 전쟁 났어. 그 얘기를 듣겠지.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서로 받아듣고 걔는 이제 다른 쪽으로 뛰어가겠죠. The Inca Empire could relay messages 1000 miles in 3 or 4 days under good condition. 자, 거기에 in good condition은 under good condition은 괄호치고 좋은, 그러니까 상태가 좋으면, 한마디로 날씨가 좋거나 비가 오면은 잘 전할 수 있어? 못 전하지. 그리고 뭐 갑자기 무슨 지진이 났다. 그래도 잘 못 전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좋은 상황에서는 3 or 4 days 3일 4일 만에 1600km까지 멀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느낌이 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문장 바로 뒤에 올까요? 자, 조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제를 마무리하는 문장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잉카 제국은 이렇게 잘했었다 하고 처음에 한번 얘기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느낌, 그죠? 그러면은 B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messengers were stationed on the royal road. 자, 거기에 보면 로얄 로드가 뭘까요? 로얄 로드는 왕의 길입니다. 왕의 길에 스테이션 하면 뜻이 뭐죠? 정거장이죠. 정거장. 정거장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전령은 어디에 머물렀어? 왕이 다니는 길 위에 to deliver the Inca king's orders and reports. 끊어. coming from his lands. 끊어. his land는 뭡니까? 그의 영토에서부터 넘어오는 왕의 명령과 레포츠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로얄 로드, 왕의 길에 배치되었다. 여기에 로얄 로드라는 것은 왕이 다니기에 좋은 아주 큰 길, 그런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어떤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일종의 그 전달 루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내용이 여기서 자세하게 밝혀지진 않지만 그 전령들은 그 소식을 전하는 그 길목마다 거기에 아예 상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콜드 뭐야 이거? 차스키스? 뭐 이거는 뭐 전문 용어라서 몰라도 되고 이거를 차스키스라고 불리는데
They lived in groups of 4 to 6 in huts. 자, 그들은 4명에서 6명의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in huts. huts는 일종의 오두막집인데, 오두막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허름한 집,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집에서 모여 살았다. Placed from 1 to 2 miles apart. 그래서 from부터 part까지 괄호 쳐봐. From 1 to 2 miles apart. 이러니까 괜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냥 앞에 있는 from 1 to, 그냥 from 1 to까지 지우고 2 miles apart 하면 의미가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이쪽 집하고 저쪽 집하고 한 1, 2마일 떨어진 그런 along the road, 그 길가에 1, 2마일 정도 사이에 두고 이 오두막, 저 오두막, 한마디로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봉화 있지, 봉화. 산 꼭대기에 봉화가 있으면 어때요? 여기에 불디기면 저쪽에서 보이죠. 거기서 또 저쪽으로 넘기죠.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었다. 자, 이거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전달 방식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 문장으로 올까요? 그 다음으로 한번 10번 한번 볼게요. 데이가 왔죠. 데이. 자, 여기에 데이가 나왔다는 건 중요합니다. They were all young men. 그들은 모두 젊은 사람들이다. 거기에 데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상 이 데이 앞에 이 데이를 칭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 주어진 그 짧은 두 문장에는 데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뭐다? 적어도 10번은 처음에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4번하고 5번은 답이 안 됩니다. 자, 해석해 나갈게. 그들은 모두 젊은 남자들이고 특별히 좋은 달리기 선수들이야. Who watched the road in both direction. 양 방향으로 길을 볼 줄 아는 좋은 달리기 선수들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를 잘 관찰할 수 있으며 아주 달리기도 빠른 그런 사람들이었다. If they caught sight of, catch sight of, catch sight of를 한 단어로 바꾸면 쏘죠, 봤다. 그들이 봤어. 뭘 봐? Another messengers coming.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걸 보면 They hurried out to meet them. 걔네들을 만나러 막 뛰어갑니다. 그쪽 환영하러. The Inca built the hut on high ground. 그 인카 사람들은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은 그들의 오두막을 어디에 짓는다? 높은 지역에, high ground라는 것은 언덕이나 산 같은 높은 곳에. 오셨어요. 혹시 이거 있나? 아니요. 편한지 않고. 자, 거기에 가서 간다. In sight of one another. 자, 거기에 sight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sight는 뭔가를 볼 수 있는, 서로서로, one another가 서로서로죠. 서로서로를 볼 수 있는 높은 산에 그 오두막집을 지었다. 해석은 사실 그닥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뜻 봤을 때는 좀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순서 배열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일단 결정적인 단서 10번은 첫 번째 오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어디에 머물렀는데 걔네들은 어떤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걔네들이 만나면 서로서로 뛰어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답은 3번이 됩니다. 끝. 38번 볼게요. 자, 38번 이거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배경 지식을 얘기해 줄게. 38번은 여러분들의 혓바닥에 관한 얘기입니다.
혹시 그 미뢰라는 거 들어봤어? 미뢰? 미뢰라는 거 들어봤나? 미뢰가 뭔지 압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혓바닥을 자세히 보면 그 혓바닥 하나하나에 여기 조그마한 돌기들이 솟아와 있었거든요. 그게 미뢰예요. 근데 미뢰인데 나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혓바닥을 이렇게 그려놓고 맨 앞은 이렇게 무슨 맛을 느끼고 혓바닥 양쪽은 어떤 맛을 느끼고 그리고 어딘가는 무슨 쓴맛을 느끼고 다른 곳은 뭐 짠맛을 느끼고 뭐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는 그림이 있었어.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잘못 알려졌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그런 것들과 그러면은 우리 뭐 혓바닥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느낀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38번에 있는 네모칸 그 네모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것도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시간 3분 주겠습니다. 풀어봐. 오셨어요? 날 더운데 온다고 고생했구나. 아, 저기 가면 되겠다. 저기 한 자리 통으로 펴서. 진짜 여기 앉아요. 자, 38번 볼게요. 38번 같이 풀겠습니다. 잠깐만. 자, 38번 봅니다.
리서치 아니 이거 글의 흐름 나타낼 때 주어진 그 네모가 어디에 들어갈지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럴 때는 절대로 주어진 글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아래 있는 내용부터 보면서 한 문장씩 이걸 대입시킵니다. 보겠습니다. The tongue was mapped into separate areas where certain tastes were registered. 거기에 mapped라는 동사의 밑줄 쳐볼까요? 자, 그 mapped는 구획되다라고 써. 구획되다. 구획되다라는 말을 압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한백중학교 청소구역이 있어. 그래서 운동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반이 하고 화단 쪽은 2반이 하고 운동장 그 체육 축구 골대 주변은 3반이 하고 저쪽은 4반이 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눠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맵트예요. 맵의 동사 맵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혀는 구획이 되어집니다. into separate areas 분리된 영역으로 where certain tastes were registered. 자, certain taste라는 것은 특정한 맛이 register 뜻이 뭡니까? register 하면 등록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혓바닥에 이쪽 부분은 단맛, 저쪽 부분은 짠맛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sweetness 달콤함은 팁은 끝쪽이죠. 끝. 팁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혓바닥의 끝. sourness는 신맛이죠. on the sides 혀의 옆쪽. bitterness at the back of the mouth 쓴맛은 입의 뒤쪽 부분, 혓바닥의 뒤쪽 부분에서 난다라고 구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1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위에 있는 문장을 보면서 봅니다. 네모칸 봐봐. Research in the 1980 and 1994 however 있죠. 그 however의 동그라미. 그 however가 글의 논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 했던 연구들은 하지만 demonstrated, 증명했습니다. 대디아 내용을 The tongue map explanation of how we taste 우리가 어떻게 맛을 느끼는지에 대한 혓바닥 지도에 대한 설명이 실제로는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식이 잘못됐다라고 반증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볼게. As it turns out. 백서율이 turn out 뜻이 뭔지 아나? 자, turn out은 판명되다 이런 뜻입니다. prove. 증명되다. 그것이 증명된 것처럼 The map was a misinterpretation and mistranslation of research. 거기까지 살짝 끊어. 그 지도는 misinterpretation이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을 의미하고 mistranslation이라는 것은 잘못된 번역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연구, 어떤 연구? Conducted in German at the turn of 20th century. 자, 20th century는 20세기죠. turn of가 들어간 것은 20세기로 넘어오던 그때, 딱 1900년대 요때 했던 실험에 대해서 독일에서 실험이 되어졌는데 그 실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었다. 답은 1번이네. 내용이 1번으로 들어가야지 완전히 잘못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Today, 오늘날 Leading taste researchers believe 끊어. Leading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최고의 미각 그 과학자들은 뭐라고 믿어? 테이스트 버즈, 미뢰죠, 미뢰. 이게 미뢰입니다. 버드가 뭡니까? 버드는 꽃의 그 눈 있죠, 눈. 그게 버즈예요, 버즈. 근데 그 버즈가 꼭 생긴 게 그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미래인데, 자, 그 미래는 not grouped, 그룹되어지지 않는다. according to specialty라는 것은 여기에 specialty라는 것은 짠맛, 단맛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특정한 맛에 대해서 그룹되어지지 않는다. 내려와서 sweetness, saltiness, bitterness and sourness can be tasted everywhere in the mouth. 놀랍게도 단맛, 짠맛, 쓴맛 뭐 이런 모든 맛들이 입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다 맛이 느껴질 수가 있다. 구역을 정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느낄 수 있다. And the sourness can be tasted although they may be perceived at a little different intensities at different sites. 다른 장소에서 intensity가 뭡니까? intensity 강도입니다. 강도. 즉 맛을 강하게 느끼느냐 약하게 느끼냐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여기는 단맛을 못 느끼고 짠맛만 느낀다 이런 건 없다 이 소리입니다. Moreover, 게다가 the mechanism at work is not place but time. 여러분들 혹시 메커니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메커니즘. 메커니즘이라는 단어가 뜻이 뭔지 압니까? 자,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는 원래 미케닉스, 그 미케닉스 하면 뭔지 알죠? 미케닉스는 그 기계를 의미합니다. 미케닉스 하면 기계 수리공, 기계 뭐 만지는 사람, 혹은 메카 관련되면 전부 다 그 기계와 관련되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오브 미케닉스 하면 기계공학이죠.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온 건데, 쉽게 얘기하면 작동 방식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작동 방식. 그러니까 이 기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이 기계는 뭐 예를 들어서 차라는 것도 연료에서 이걸 뿜어주면 그 진동 운동이 왕복 운동이 돼서 바퀴를 돌리고, 그 바퀴 돌아가는 것들이 모터가 돌아가면 그게 바퀴로 운동 방식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그게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the mechanism at work is not place. 그러니까 여기에 work라는 것은 맛을 느끼는 그런 작동 방식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다. 무슨 소리냐? 뒤에 볼게. It's not that you taste sweetness at the tip of your tongue. You taste, 당신이 맛을 느낍니다. 달콤함을 혀의 뭐야? 너의 혀의 앞쪽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but rather that you register that perception first. 자, perception은 뭡니까? 지각, 뭐 인지 이런 거죠. 근데 이 perception은 앞에 나왔던 sweetness입니다. 즉 단맛을 혓바닥 끝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넣었을 때 가장 일찍 단맛을 보면 사람들이 헉 이러면서 제일 먼저 단맛을 느끼기 때문에 마치 혓바닥 끝에서 느끼는 것처럼 소리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맛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맛을 느끼는 속도와 관련되는 거다. 자, 그런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해석을 하고도 이게 뭔 소린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놀 시간이 어디 있냐고. 끝. 너네한테 뭐라고 할 이유는 아니지. 39번 볼게요. 자, 39번도 해보세요. 이것도 아까 38번하고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시간은 3분 줄게요. 시작. 자, 문장 삽입하는 거는 그 내용 읽지 말라고 그랬죠.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아래에 있는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No two animals are alike. 어떠한 두 동물도 똑같지 않다. 위로 올라갈게요. Environmental factors can also determine. 끊어. 환경적인 요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뭘 결정해?
how the animal will respond during the treatment. 동물들이 어떻게 치료 기간 동안, 트리트먼트는 치료죠, 치료. 치료 기간 동안 반응을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뭔가 뜬금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 Animals from the same litter. 끊어. litter라는 단어는 거기에 그 새끼들, 즉 다시 얘기해서 형제들, 똑같이 태어난 그런 동물들이라 하더라도 그 동물들이 will display some of the same features. 끊어. 똑같은 새끼들이 유전적으로 비슷한 특질을 보이긴 하겠지 당연히. But 하지만 will not be exactly at the same as each other. 항상 똑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똑같지는 않겠지. Therefore, 그러므로 they may not respond in entirely the same way during a healing session. 그러므로 그 똑같이 태어난 걔네들도 may not respond in entirely the same way.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거야. During a healing session. 자, 세션 뜻이 뭡니까? 세션. 세션이란 뜻이, 세션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세션 뜻이 뭐예요? 세션은 그러니까 일종 기간, 범위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힐링 세션이라는 것은 치료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 완전히 똑같이 하지 않는다. 즉 아무리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라 하더라도 쌍둥이는 완벽하게 유전적으로는 똑같겠죠. 하지만 걔네들이 똑같이 치료를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반응이 다를 수가 있다. 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쌍둥이 처음 태어날 때 똑같이 생겼지만 지나고 나면 변합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가 쌍둥이셨거든. 근데 닮긴 닮으셨는데 나중에는 얼굴이 완전히 다르셔. 그 왜? 그 사람이 살고 살아가는 그 환경에 따라서 그 개체의 특성은 변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적인 요소가 그 동물들에게 어떤 변화를 준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똑같이 태어났지만 좀 다른데 그 이유가 뭐다? 환경적인 요인이 이때부터 작용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for instance, 예를 들어 환경 때문에 달라지는 특질을 보는 거죠. A cat in a rescue center. rescue center는 그 왜 동물 그 보호소 뭐 그런 데겠지. 그런 데 있는 고양이 새끼가 will respond very differently than 어떤 고양이하고 달라? A cat within a domestic home environment. 집구석에 있는 고양이하고 완전히 반응이 다르겠죠. In addition, 게다가 animals that experience healing for physical illness. 끊어. physical illness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떤 치료를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동물들은 react differently. 다르게 반응할 거야. 뭐보다? those accepting healing for emotional confusions. 자, emotional confusion 뜻이 뭡니까? 감정적인 confusion이라는 것은 뭐 혼란 뭐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치료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고양이들보다는 다르게 다르게 반응을 할 것이다. 집에 있는 고양이 다르고 집 밖의 길냥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몸이 다쳐서 온 고양이 다르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고양이 다를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With this in mind, 자, 이거를 마음에 새기면 every healing session needs to be explored differently. 모든 치료 기관들이 다르게 탐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다르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즉 진료를 할 때 고양이는 이래, 개는 이래, 뭐 이래 이런 식으로 획일화되게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양이는 비록 고양이지만
뭐 이런 것에서 좀 다르다. 뭐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거지. And each healing treatment should be adjusted to suit the specific needs of the animal. 각각의 치료 어떤 힐링 치료 과정은 adjust 뜻이 뭐지 태규? 자, adjust 중요한 단어입니다. 적응하다라는 뜻이 적응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치료 단계는 적응되어져야 한다. 뭐 하도록? specific 뜻이 뭐지? 주어니 specific 뜻이 뭐예요? 그렇지. 특정한. 그렇죠. 이렇게 단어를 알아야지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동물의 어떤 개별적인 니즈에 맞춰서 그 치료가 적응되어져야 한다. 치료를 맞춰줘야 된다. You will learn as you go. 거기에 그 세미콜론이 있고 healing is a constant learning process. 치료라는 것은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이라는 것. 요거를 learn as you go. 여기 as you go는 뭔가 하면은 겪으면서 알게 될 것이다. 치료 과정이라는 치료라는 것은 끊임없이 배워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 왜? 똑같은 개체가 아니라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수능 질문들이 전형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까다로워요.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발췌해 왔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맥락 없이 이렇게 배우면 사실 굉장히 이게 뭔 소린가 싶은 정도로 될 수가 있거든. 그렇지만 이런 걸 해야 될 때가 됐어요. 40번 문제 하고 쉬겠습니다. 자, 잠깐. 자, 40번 문제 3분 줄게요. 시작해봐. 옛날에 내 별명이 마이쮸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이 쭈자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날 마이쮸라고 불렀어. 알 거 없어. 자, 빨리 풀어보세요. 40번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어렵지? 분석이 많이 어렵지. 다음 주부터는 지금 토문연, 토수연을 조금 개편하려고 해. 그러니까 다음 주는 어차피 시험을 봐야 돼. 시험 보고 그리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남은 주차 몇 번 없어요. 없는데 내가 이번에 애들 점수 통계를 냈을 때 듣기가 32점이 평균이 32점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따로 모아서 수능 듣기를 좀 시킬까 해요. 많이는 못하겠지만 한 서너 번 정도 해가지고 조기 넣어갖고 그 테스트하고 채점하고 틀린 부분 딕테이션 해가지고 듣기를 좀 연습을 시키면서 그리고 듣기 책을 따로 주고 그 부분을 숙제로 내줄까 해요. 그렇게 해서 듣기를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한 30번은 듣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듣기에 그나마 좀 익숙해집니다. 고등학교 가면 듣기는 따로 할 시간이 없어요. 12월. 왜? 딱 12월. 왜? 아니 이거 물어봐. 12월 1일? 설 12월 보면 애들이 다 하는 말이 저 매일 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진짜 올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먹어요. 아니 뭐 저기 안 와도 상관없는데. 근데 저기 뭐야 고등관 가면 정신없어. 그때 막 마지막에 나 저랑 헤어져서 슬퍼요 그러면서 장문에 편지를 쓴 여자애가 있거든. 저기 그러면서 저 토문여는 와도 돼요 막 그래서 오라 그랬거든.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한 2주간 연락이 없어갖고 잘 지내니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 그랬더니 누구세요는 아닌데 네. 그래서 고등학교 많이 어렵지? 그랬더니 네. 그리고 뭐더라? 그래서 가끔 놀러와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생각해볼게요. 그래서 하도 참 어이가 없어갖고 자 봐! 빨리 하고 잠깐 쉬자. 보겠습니다. 요약이거든요. 요약. 자 이거 의외로 까다롭고 내용이 어려워요. 자 요걸 하기 전에 간단하게 배경 지식에 대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의식은요 그냥 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들어봤을 거야. 잠재의식. 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생각하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을 지배하는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우리 감정이나 의식을 작동하는 일종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이것이 좀 분리해서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라는 거. 거기 있다 보면 알겠지만 의식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부분까지를 포함합니다. 무의식은 근데 잠재의식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나도 뭐 이거 뇌 관련되는 거라서 배경 지식은 별로 없지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mind has parts that are known as conscious mind and the subconscious mind. sub가 뭐야? 아래죠, 아래. 그 아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잠재의식.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알려진 부분이 있다. 우리 마음에는. The subconscious mind is very fast to act and doesn't deal with emotions. 잠재의식은 행동하는데 매우 빠르고 여기에서 행동한다는 건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재의식은 작동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감정을 처리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It deals with,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뭐와 관련이 있다? Memories of your responses to life. 그러니까 너의 삶에 대한 반응에 대한 기억과 관련이 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너네가 나를 봤어. 너네가 나를 봤을 때 와, 저 선생님 멋있다. 멋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의식이야. 근데 그 의식, 여러분들 잠재의식 속에서 제가 그 조나단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군, 두둥, 그거를 감독하고 있어. 그러면서 제가 조나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더라 하는 그거를 밑에서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다? 잠재의식 속에 조나단 이퀄 자은우, 이런 식으로 이게 잠재의식이 깔리는 거지. 오케이? 바로 그겁니다. Your memories and recognition. 그러니까 삶에 대한 너의 반응과 너의 기억과 그 인지에 대한 기억의 기억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However, 하지만 잠재의식 얘기했으니까 그냥 의식이 나오는 거지. The conscious mind is one. 의식은 뭐다? You have more control over. 하지만 의식은 당신이 더 많은 통제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다. 잠재의식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멋있다라고 박혀져 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멋짐은 사라질 수가 없어. 하지만 의식은 에이 멋있긴 뭐가 멋있어. 뭐 저러다가 말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의식이라는 거죠. You think, 당신은 생각한다. You can choose whether to carry on a thought or to add emotion to it. 당신은 조나단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혹은 또 뭐다? add emotion. 와, 조나단 너무 멋있어. 이런 식으로 그 감정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And this is the part of your mind. 자, and 앞에 살짝 끊으세요. 여기서는 좀 호흡이 길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즉, 의식은 감정을 추가할 수가 있어. 감정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게 뭘 의미하냐? 이것은 어떤 감정이다? Let you down frequently. 끊어. Let you down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를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아주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만든다. 감정을 어딘가에 개입시키면 갑자기 사람들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면 어때? 다 하기 싫고 때려치고 싶지. 그게 바로 let you down이라는 거야. 자주 뭔가 의기소침하게 만들게 된다. 계속 자 다시 This is the part of your mind. 이것이 당신의 마음의 부분이다. 너를 종종 아주 낙담하게 만드는 너의 마음의 부분이다. 무의식은 아니지만 의식은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 자신으로 하여금 뭔가 상처받고 뭔가 굉장히 기분이 아주 나빠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다. Because 나와 fueled by emotion. fuel이 뭡니까? fuel은 연료죠, 연료. 연료가 동사가 됨으로써 여기서는 감정에 의해 촉진이 되어져. 그런 우울한 감정이 You make the wrong decision time and time again. 기분이 우울할 때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내려봤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더러운 상태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그 왜? 그 감정이 의사결정이 개입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You make the wrong decision.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When your judgment is clouded by emotions. 끊어봐. 당신의 판단이 감정에 의해 cloud, 동사로 흐려질 때 this, 자 이것은 put in, 자 put in은 집어넣다. 뭘 집어넣어? biases는 오류나 편의죠. 오류, 잘못된 것.
그리고 all kinds of other negatives,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것들을 집어넣어. that hold you back. hold you back이라는 것은 너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뭔가 아무 짓도 못하게 붙잡아 두는 그러한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너에게 주입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감정이 개입이 되면 뭔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Scared of spiders. 거미가 무섭냐? Scared of the dark. 어둠이 무섭냐? There are reasons for all of these fears. 거미가 무서운 것, 어둠이 무서운 거에는 다 이유가 있어. 하지만 그 무서움은 they originated. 어디서 기원되어졌다? Conscious mind.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의식에서부터 비롯이 되어졌어. 왜? They only become real fears. 그것들은 진정한 두려움이 된다. 언제? The subconscious mind. 무의식이 너의 반응을 기록해야만이 진짜 두려움이 된다. 그러니까 거미를 처음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깐난쟁이일 때 거미 봤을 때 뭐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런 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보면 아 거미 기분 나빠, 이상하게 생겼어, 이런 감정이 서서히 개입되고 누군가 내 주인이 거미만 보면 저런 우울한 감정들을 느끼더라라는 것을 차곡차곡 기억을 하는 순간 어느 순간 무의식은 쟤는 거미 보면 애가 저런 감정이 들더라라고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무의식 속에 그 거미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것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하지만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 즉 의식은 감정을 느끼지만 무의식은 감정을 느끼진 않지만 얘가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경험을 축적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거미는 두려운 감정이, 거미를 보면 싫어하더라는 감정이 쌓여서 그것이 하나의 잠재의식 속에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는 거다. 자, 그 얘기나 밑에 있는 거 봐봐. While the controllable, 자, 이 통제 가능한 의식은 뭘 다룬다? Thought and, 생각과 감정을 다룬다. 첫 번째 감정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지. The fast acting subconscious mind. 자, 아주 잽싸게 움직이는 무의식은 뭘 저장한다? 너의 반응과 그리고 뭐야? 진짜 두려움을 만든다, 형성시킨다 하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forming. 그래서 4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법으로 넘어갈게요. 문법은 금방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